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 임대차 보호 3법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책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법들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어떻게 또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임대차 보호 3법도 소급 적용이 될 것인가.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소급됨에 따라서 소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다음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보호 3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현재는 매매거래만 실거래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임대차 보호 3법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왜 도입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뒤에 전월세 상한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또 임대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해지가 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들이 얼마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여성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전월세 재계약 시 5% 초과 증액이 불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 감액은 제한이 없죠. 즉 2년 계약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2년 내에 5% 인상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만 올려라 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일단 결정이 되는 것을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이 발의가 되고 입법이 되면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겁니다.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전월세 신고가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2년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2년 동안에 5% 초과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전월세 상한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까지 보통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즉 1년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1년을 더 연장해도 임대인은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현재 법이 그래요.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해라라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내에서는 2년 이하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2년까지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보면 2 플러스 2년 그러니까 4년에서부터 무한 연장까지 다양하게 지금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물론 입법은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근데 최소 4년 정도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가 유효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최소 한 4년 정도까지는 늘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그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집주인은 첫 번째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 기간은 최소 4년 이상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 계약당 5% 초과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당이라는 것은 2년 기점으로 해서 5% 초과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최소 4년 계약을 하게 되면 맥심 10%밖에 초과 인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짜리 전세다. 그러면 1년에 5%니까 얼마죠? 10%면 1,000만 원. 맞나요? 그러니까 5%면 500만 원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은 좀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죠. 무슨 말이냐? 처음 실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3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전세가 1억 9천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2년이 지났더니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1억 9천에 내놓았던 그 보증금에서 5%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시세는 약 3억이 넘어가는 시세인데 2억에서 5%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 이미 다른 그때 들어갔던 전세 세입자들은 뭐 3억 가량의 거래가 될 전세 물건이 거래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막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 전세를 내준 그 임대인은 굉장히 낮은 전세가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마저도 그 계약 기간이 뭐 2+2가 아닌 뭐 3+3 이렇게 늘어버린다. 그러면 또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낮은 전세가에 계속해서 세를 줘야 되는 그런 재산권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 파기가 될 우려도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만 됐지 입법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을 했던 임대인들은 그 계약을 신속히 파기를 하고 계약 기간이 다 도래됐을 때요. 파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 하겠죠. 시세만큼 전세가를 올려받기 위해서요. 또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폭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되려고 하는 그 법들을 살펴보면 임대차 보호 3법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 계약자들은 됐고 앞으로 계약할 계약자부터는 개정된 법을 따라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존 계약건들도 모두 다 개정된 법을 따라서 적용을 받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즉 그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가장 크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일단은 전세 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기존에 전세였던 물건들이 월세 물량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죠. 왜? 전세 해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오랜 기간 전세를 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입주가 막 시작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물량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게 되면 전세가가 좀 떨어지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짜리 물건을 뭐 1억 5천에 전세를 내줬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 그 물건이 뭐 4억으로 올랐어요. 그에 따라서 전세값도 한 3억 정도로 올랐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보증금을 높여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년이 전세를 내준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건을 매도를 하려고 보니 그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가 나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때문에 전세값을 올려줄 수 없어요 라고 우겨버리면 그 물건 자체가 매물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거래하기 자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만큼 다음 매매자는 갭을 더 큰 갭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봐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러한 소급 입법되는 법들이 개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정하게 보호받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소급되게 돼버리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게 되는,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좀 법이 좀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보호받는 법안이 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만 또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또 보시는데도 불편하고 또 아직 뭐 개정이 뭐 많은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지만 입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도움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요. 뭐 집이라는 어떤 이 자산이 누구에게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또 누구에게는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발휘가 될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가 됐든 어느 한쪽에 새로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쳐보고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